알랑까지 진압하며 갈리아를 사실상 거의 전부 손에 넣은 카이사르는 라인강까지 다다르는 거대한 로마 관할권의 시시각각 벌어지는 수많은 부족들의 다툼 사이에서 로마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 쉬지 않고 살펴봐야 했습니다. 게르만족 중 하나인 수에비족은 라인강 너머 게르만인들의 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기원전 55년 이들의 괴롭힘에 자신들의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부 게르만 부족이 라인강을 넘어 갈리아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족들은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갈리족을 공격하고 땅도 요구했죠. 카이사르는 즉시 라인강 인근으로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들이 로마의 관할로 넘어와 새로운 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로마군이 출정하자 이들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화평을 요청했죠. 카이사르는 우선 이들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잠시간의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게르만족의 기병대가 로마 기병대를 공격했고 이런 뒤통수를 날리는 짓에 카이사르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카이사르와의 약속대로 화평을 맺을 원로와 지도자들이 잔뜩 로마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공격은 실수였다며 사과하겠다고 했으나 카이사르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모두 구금하고 게르만족 진지를 향해 로마군을 행군시켰습니다. 자기들을 이끌어줄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게르만 군대는 쉽게 격파당했고 카이사르는 이어서 게르만 부족들이 갈리아로 함부로 넘어올 수 없게끔 아예 라인강을 넘어 로마의 적대적인 부족 영토를 불태우고 곡식을 없앤 다음 돌아왔습니다. 카이사르는 진작부터 브리타니아 원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갈리아 부족들과 전쟁을 벌일 때마다 이들은 바다 건너 섬나라에서 온갖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또다시 갈리아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고 브리타니아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카이사르 혼자서 막아내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또 실패했다간 카이사르의 영향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로마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카이사르를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그런 이유로 게르만 부족과의 전쟁이 끝난 뒤 이미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늦은 시점이었지만 카이사르는 서둘러 브리타니아 원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꼭 브리타니아를 정복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지형과 항구, 상륙 지점만 알아오더라도 이득이라 생각했기에 곧바로 베네티족과의 전쟁에서 썼던 함선과 인근 지역의 함선을 모두 직결시켰습니다. 출발 전 카이사르는 브리타니아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출발하려고 사방에서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섬의 대략적인 크기나 부족 종류, 인구수, 그들이 가진 전투기술, 대형 선박을 댈 수 있는 항구의 위치 등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카이사르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부딪혀봐야 했습니다. 항구를 수비할 작은 수비대만 남기고 로마군을 잔뜩 태운 함선을 모두 출발시켰고 브리타니아 주변을 돌며 평평하고 트인 해안을 찾아 닻을 내리게 했습니다. 로마군이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던 브리타니아의 부족들은 이미 카이사르의 군대를 대비해 병사들을 잔뜩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의 상륙부터 최대한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로마군의 함선이 크다 보니 얕은 해안까지 다가가지 못해 사람이 섰을 때 물이 꽤나 높이 차오르는 깊은 해안에서부터 로마군이 상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리타니아의 켈트인들은 얕은 곳과 깊은 곳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배에서 갓 뛰어내려 해안으로 힘들게 헤엄쳐오는 로마군을 상대로 이들이 제대로 준비하기도 전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예 물이 없거나 발목까지만 잠기는 얕은 곳에서만 기동성을 살려 로마군을 상대로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했죠. 로마 병사들은 파도에 휩쓸리며 몸이 많이 잠긴 상태에서 싸워야 했고 칼이나 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카이사르는 일부 전함을 적 가까이에 다가가게 하여 투석기, 쇠뇌, 활로 대응해 아군의 상륙을 방해하는 적들을 최대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군은 배에서 뛰어내려 보이는 아무 군기나 따라가 제대로 대열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진영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해온 로마군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진 상태였죠. 카이사르는 작은 배와 정찰선에 아직 상륙하지 않은 병사들을 태워 아군이 고전하는 곳 어디든 도우러 가게 했습니다. 비록 군단이 뒤섞인 상태에서 힘들게 해안가로 올라오고 있었지만 마침내 모든 병사가 상륙을 마치자 로마군은 곧바로 대오를 갖춰 적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전투에서 패한 적군은 카이사르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는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짧은 원정을 끝으로 갈리아로 돌아가 겨울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하필이면 이때 거친 폭풍이 불어닥쳐 로마군의 전함과 수송선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처음 보는 야만 부족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에 미리 손을 썼습니다. 혹시라도 대규모 공격을 받아도 버틸 수 있게 날마다 식량을 진지안으로 옮겼고, 크게 손상된 함선의 자재는 다른 함선을 수리하는 데 썼으며 본토에서 필요한 물자를 실어오게 했죠. 이 덕에 그럭저럭 대부분 함선은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군이 폭풍에 피해를 입은 데다 수가 적을 것이라 예상한 브리타니아인들은 식량을 운반하도록 파견된 병사들을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마군에 대항해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로마군이 겪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전투를 했는데 먼저 전차를 타고 여기저기로 달려가며 무기를 투척했습니다. 그러다 전차에서 내려 보병으로 싸웠죠. 전투가 힘들어지면 곧바로 전차를 타고 다시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보병부대의 안정적인 전투력과 기병대의 기동성을 살린 신기한 전투 기술 때문에 로마군은 한동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자 브리타니아 군대는 로마군의 공격을 거의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최대한 쫓아가다가 광범위한 지역에 불을 지르고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적군은 다시 한번 화평을 청했죠. 카이사르는 일전에 요구한 인질의 수를 2배로 늘려 대륙으로 데려오게 했고, 곧이어 순풍이 부는 날을 기다렸다가 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카이사르는 모든 군단이 벨가이족 영토에서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선 오직 2 부족만이 인질을 보냈고 나머지 부족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아쉽긴 했어도 이제 겨울이 코앞인 이상 카이사르는 다음 해를 노려야 했습니다. 기원전 55년 로마군의 압도적인 힘을 직접 맞닥뜨린 브리타니아. 기원전 54년엔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